제가 직접 이제 저희한테 시술 받은 고객을 찾아가는 드라이브 톡. 네, 저는 인천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는 이환무 회계사라고 하고요. 머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술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. 모양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.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하면 설명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답이라고 봅니다. 지금 삭발 시술을 받으셨는데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건가요? 100점 만점인가 10점 만점인가요? 100점으로 할까요? 117점이요. 오! 100점은 어쨌든 그 우리 박 원장님의 몫이고요. 17은 제 몫이에요. 제 몫은 뭐냐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. 가산점이라고 하잖아요. 그 피겨 스케이트 할 때 흔히 말하는 고난도에 대한 점수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왜 17점밖에 안 주냐? 아, 이게 심리적인 가산점은 100점이라는 게 없어요. 근데 17점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신뢰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100점 이상을 드리고 싶어요. 17은 그냥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. 100점 이상이라고 하는.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아봤지 처음인데요. 의원님 혹시 옛날 모습 기억나세요? 사진을 봐야지 기억이 맞죠 나요. 맞죠 그럴 것 같아요. 사진을 보면야지 기억나고. 아, 저희 형도 아직 몰라요. 보니까. 오. 저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저희 작은 형네회를 이렇게 봤는데 그 양반들이 머리 얘기는 전혀 못하고 딱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. 오,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많이 말랐어요. 얼굴이 작아졌어요.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뭔가 가려지는 게 있으니까 얼굴도 작아 보이나 보다. 맞아요 그런 거죠. 그런 상황이에요. 사실은 대표님을 맨 처음에 뵀을 때는 되게 부러웠어요. 아, 그래, 나도 시술하면 저렇게 되겠지? 저 정도면 되면 오, 굿이다.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, 어떻게 저 머리를 하고 다녔지? 첫째 주, 두 번째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났는데 저렇게 안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, 가만있어 봐. 자기는 멋있게 하고 나는 남들은 좀 안 어울리게 하나? 뭐 그런 오해도 사실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 정도 됐을 때 아, 야, 고민이 많겠는데. 제가 진짜 저도 제 머리처럼 배우고 제가 초창기 때는 안 됐죠. 제 머리처럼 시술했거든요. 근데 서울 올라올 때 보니까 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. 네. 그분도 저처럼 하는데 저보다 더 진하게 하는 거예요. 아, 예. 근데 저는 이제 티가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. 어떻게 해야지 티가 안 날까?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이 머리 작품이 네. 탄생이 된 건데 제가 이제 색스폰을 저한테 가르쳐주는 양반인데 늘상 보셨던 모습만 보고 자기가 상상하는 내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박 원장님한테 이제 어쨌든 문신을 받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서 가가지고 소주를 한 잔 먹게 됐었어요. 야, 진짜 한 5분 이상을 쫙 머리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. 너무 심하다 5분 동안.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있었죠. 결국은 해답을 못 얻은 것 같아요. 이게 문신인지 머리인지 왜 깎았는지 고민을 아직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.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실은 이제 되게 직설적인 친구예요. 아,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다,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전혀 언급을 못 하더라고요. 분명히 스스로가 느꼈을 때 아, 이게 문신이구나 라고 했으면 어디서 하셨어요? 라고 하든지 좋으시겠어요? 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결국은 그냥 쳐다보고만 말더라고요. 야,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을 느꼈어요. 직원분들도 녹아들어서 아예 그냥 모르신 분도 많았고 색소폰 지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도 이렇게 5분 동안 자세히 봤는데도 이게 머리인지 문신인지 어찌됐건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 뒤로 말할 수 없었죠. 그렇게 녹아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주위에 되게 많았는데 옆에 계시는 사모님과 또 아드님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사모님 반응이나 아드님 반응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아드님 워낙 연령대가 다르죠. 20대고 다르죠. 어땠어요? 그 사모님 반응은? 와이프의 반응은 조금 걱정이 많았겠죠. 가뜩이나 없던 머리가 생겼으니까 혹시 바람이라도 농담이고요. 와이프가 제일 응원해줬어요. 왜냐하면 가발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아침마다 털고 만지고 교회를 가려고 가발을 만지면 한 10분 이상 걸려요. 여자들 머리 하는 것보다 더 걸려요. 근데 지금 이제 가발을 벗고 나서는 그냥 뭐 나가면 되니까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자까지 벗고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되게 응원을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.
좀 쿨하게 별 차이 없는데? 옛날이랑 별 차이 없는데? 그러더니 머리 커트하고 딱 나오는데 위에서 본 거예요. 위에서 보더니 아빠 머리가 있네? 되게 자연스러운데?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언급을 잘 안 했어요. 시큰둥하게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. 되게 자연스러운데 아빠? 그지? 그래서 한 거야 임마. 처음에 저희가 이제 비용을 잴 때 예. 시술 부위를 이제 센치로 이렇게 그렇죠. 주잖아요. 머리도 크잖아요. 아닙니다. 아니, 제가 아니. 머리가 59, 제가 진짜 대두. 그리고 또 고객님은 이제 뒤에 이렇게 전두차 뒤까지 없으니까. D랑 옆에는 다 없으시니까 거의 전두 탈모 가격으로 해서 비용을 책정해 드렸는데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직장인으로 봤을 때 되게 큰 돈이거든요. 그렇죠. 그 비용 대비 고객님의 만족도라든지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? 지금까지 샀던 가발값과 비슷하겠죠, 그죠? 가발도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쓴다고 보고요. 보통이 한 150 정도 되니까 근데 150에 2년 3년 쓴 거면 되게 오래 쓰신 것 같은데요? 제가 잘 쓰잖아요. 관리에 됩니다. 보통 네. 길면 1년 반? 1년 만에 바꾸시는 고객들이 좀 많은 그거는 이제 부분 가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저는 관리를 좀 잘하고 또 애초에 맞힐 때 좀 잘 맞춰요. 교체할 이유도 없고.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수선을 하든지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. 망가졌을 때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, 별로. 그렇다고 해서 2개, 3개를 맞춰 놓을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쭉 지내왔는데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주는 이제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되게 강해요.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중간에 리서치도 하겠지만 비슷하게 갈 수가 있고 똑같은 자신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계사적인 입장에서 비용하고 효익을 따진다면 효익이 더 큰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을 가져요.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는 장사다. 회계사적인 걸로 봤을 때 네. 고객님께서 이렇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모든 이제 생활의 변화가 생겼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? 그건 이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왜냐면은 이제 자존감의 무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화폐적인 가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가치는 평가할 수 있지 않다. 왜냐면 자존감의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뭐 10원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의 크기만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. 후와 자존감을 봤을 때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? 1에서 99? 99배네요. 99배. 예, 왜냐면 일이 모자란 건 이건 이제 진짜는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.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여쭤보신 거는 분명히 이제 외모적인 것 아니면 어떤 행동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하러 가도 머리를 걱정해야 되고 거래처를 만나러 가도 머리를 걱정해야 되고 늘상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런 걱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.